반갑습니다.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오늘 삼성전자는 24만 8천 원의 장을 시작했지만 장중에는 23만 9천 원까지 밀렸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이제 제대로 올라가나 싶을 정도로 강하게 움직여주더니 오늘 다시 큰 폭으로 밀리니까요. 지난 금요일 반등도 결국 하루짜리였나? 목표가 50만 원이라는 이야기는 대체 뭔가? 계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삼성전자가 지금부터 어떤 방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요. 최근 계속 나오고 있는 목표가 50만 원이 정말 가능한 이야기인지 그 조건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실 때 도움되시라고 좋은 자료도 준비해놨으니까요. 끝까지 보시면서 지금 매 계좌에는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도 함께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정말 시원하게 올라줬잖아요. 계속 막혀있던 주가가 한 번에 튀어오르니까 이제야 삼성전자가 실적에 맞는 평가를 받나 싶으셨을 겁니다. 하루라도 그렇게 반등해주니까 막혀있던 숨통이 아주 조금이나마 트이는 느낌도 들었을 거고요. 그런데 오늘 다시 24만 원대로 밀리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 삼성전자는 올라갈 때 따라가면 안 되는 건가? 지금이라도 줄여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지금 국장은 도박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개판입니다. 실적이 좋아도 빠지고요. 기업의 별다른 변화가 없어도 하루 만에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전날에는 상한가에 가까운 상승이 나오고 다음 거래일에는 하한가를 맞은 것처럼 밀려도 이상하지 않은 시장이 됐어요. 그렇다고 삼성전자에 회사의 방향을 바꿀 만한 결정적인 악재가 나오지 않았는데 매일 이런 하락이 계속 이어질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게 있습니다. 삼성전자 목표가 50만 원은 앞으로 삼성전자가 만들어낼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한 장기 전망이고요. 오늘 24만 원대까지 밀린 건 지금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단기 수급의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요. 기업은 여전히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오늘 주가는 빠질 수 있고요. 오늘 주가가 빠졌다고 앞으로 벌어들일 이익까지 갑자기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장기 전망과 오늘의 대응을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오늘 하락을 무조건 대수롭지 않게 넘기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좋은 기업도 시장에서 돈이 빠지면 내려갑니다. 특히 지금처럼 외국인 선물과 현물 수급, 프로그램 매매, 레버리지 자금이 한꺼번에 엮여있는 장에서는요. 기업의 내용보다 시장의 돈이 먼저 주가를 흔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삼성전자가 왜 빠지고 있는지와 앞으로 어디에서 다시 힘을 받을 수 있는지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목표가 50만 원은 누군가 삼성전자 주주들을 달래려고 아무렇게나 던진 숫자는 아닙니다. 최근 여러 증권사에서 삼성전자 목표가를 50만 원 안팎으로 높였고요. 일부에서는 그보다 더 높은 가격까지 제시했습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보는 건 단순히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다시 오를 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삼성전자가 벌어들일 반도체 이익의 크기와 지속기간이 과거 메모리 호황 때보다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50만 원의 시작은 주가가 아니라 실적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2분기에 매출 171조 5천억 원, 영업이익 89조 5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사업인 DS 부문에서만 89조 2천억 원의 영업이익이 나왔고요. 메모리 매출은 12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엄청난 돈을 벌고 있다는 건 전망이 아니라 이미 확인된 숫자예요. 따라서 오늘 주가가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실적도 사실 별로였던 것 아니냐고 다시 의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시장은 이미 발표된 실적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이번 분기에 89조 원이 넘는 돈을 벌었다는 사실보다 다음 분기에도 이 이익을 이어갈 수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내년에도 메모리 가격이 강할지, HBM 매출이 더 늘어날지, 지금 늘리는 설비가 나중에 공급 과잉으로 돌아오지는 않을지 이걸 미리 계산하는 겁니다.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빠지는 건 실적이 거짓이라서가 아니라요. 시장이 지금보다 더 좋아질 가능성과 지금이 이익의 고점일 가능성을 동시에 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50만 원으로 가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메모리 가격입니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기록적인 이익을 낸 가장 큰 이유는 서버용 D램과 기업용 SSD 수요가 강했고요. D램과 낸드 가격도 크게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스마트폰과 PC가 얼마나 팔리는지를 중심으로 메모리 업황을 봤는데요. 지금은 글로벌 빅테크가 AI 데이터 센터에 얼마를 투자하는지가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서버 한 대에 들어가는 메모리의 양 자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에이전틱 AI처럼 사람이 질문할 때만 답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여러 작업을 이어서 처리하는 서비스가 늘어나면요. 연산을 담대나는
반도체뿐 아니라 데이터를 보관하고 빠르게 불러오는 메모리 수요도 함께 증가합니다. 이 때문에 HBM만 부족한 게 아니라 서버용 D램과 기업용 SSD까지 공급이 빠듯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이 제품들을 전부 공급할 수 있는 회사예요. 이 구조가 이어진다면 과거보다 훨씬 큰 이익을 오래 가져갈 가능성이 생깁니다. 다만 공급 부족이라는 말만 듣고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반도체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면 결국 생산을 늘립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설비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요. 중국 메모리 업체들도 생산 능력을 계속 키우려고 할 겁니다. 지금은 물량이 부족하더라도 새로 만든 생산 라인이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가격의 힘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메모리 가격뿐 아니라 고객사의 주문과 재고, 생산업체의 증설 속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50만 원으로 가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HBM입니다. 삼성전자는 HBM4 판매를 확대했고요. HBM4-5E도 주요 고객사에 샘플을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일반 D램과 낸드에서는 많은 돈을 벌면서도 HBM에서는 경쟁사보다 늦었다는 평가를 받아왔잖아요. 이 평가가 삼성전자 주가에 할인으로 붙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HBM 경쟁력을 회복하면 매출이 늘어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생깁니다. 삼성전자에 붙어있던 할인 자체가 줄어들 수 있어요. 하지만 샘플을 공급했다는 것과 대규모 양산 매출이 발생했다는 건 구분해야 합니다. 샘플 공급은 고객사 검증을 받을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갔다는 뜻이고요. 진짜 중요한 건 검증을 통과한 뒤 실제 주문이 얼마나 들어오는지입니다. HBM4 판매량이 계속 늘어나는지, HBM4E가 양산으로 연결되는지, 고객사가 한두 곳에 머물지 않고 확대되는지, 이게 분기 매출과 이익으로 확인돼야 50만 원에 필요한 두 번째 조건이 완성됩니다. 세 번째 조건은 파운드리입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하나만 잘해서 50만 원으로 가기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파운드리와 시스템 반도체에서 발생한 적자가 메모리 이익을 깎아먹었고요. 시장은 삼성전자가 투자하는 막대한 돈이 언제 실제 수익으로 돌아올지 계속 의심해왔습니다. 최근 미국 고객사 주문과 첨단 공정 수주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HBM에 들어가는 베이스 다이 수요도 파운드리 가동률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그렇다고 수주 기사 하나가 나왔다고 파운드리 문제가 전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수주를 받아도 수율이 낮으면 이익을 남기기 어렵고요. 비어있는 생산 라인이 많으면 고정비 부담이 계속됩니다. 앞으로는 파운드리 매출이 실제로 늘어나는지, 공장을 돌리는 비율이 높아지는지, 적자 규모가 줄어드는지, 첨단 공정 고객이 후속 제품까지 계속 맡기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파운드리가 적자만 줄여줘도 삼성전자의 전체 이익은 지금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조건은 시장의 믿음입니다. 삼성전자가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시장이 지금만 좋고 곧 꺾일 것이라고 생각하면 높은 가격을 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장기 공급 계약이 늘어나고요. AI용 메모리 매출이 커지고요. 파운드리까지 회복하면서 이익의 변동성이 줄어든다고 판단하면 같은 실적에도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50만 원은 이익만 커진다고 완성되는 가격이 아닙니다. 그 이익이 오래 이어진다는 믿음까지 생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삼성전자가 앞으로 보여줄 방향은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우선 오늘 하락만 놓고 삼성전자의 장기 전망이 무너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서버용 D램 수요가 갑자기 사라진 것도 아니고요. HBM4 판매가 중단된 것도 아닙니다. 파운드리 수주가 전부 취소됐다는 소식이 나온 것도 아니에요. 오늘은 삼성전자 한 기업의 실적보다 최근 시장 전체의 과격한 변동성과 차익 실현, 외국인과 프로그램 수급의 영향을 더 크게 받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처럼 시장이 강하게 튀어오른 뒤에는 단기 수익을 확보하려는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처럼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종목은요. 외국인이 선물을 줄이고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면 기업 내용과 상관없이 훨씬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 상품에 몰린 자금까지 방향을 바꾸면 상승할 때도 과격하고 하락할 때도 필요 이상으로 빠르게 밀립니다. 이게 지금 국장에서 실적만 보고 하루의 방향을 맞추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오늘 오후에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변화가 함께 나타나야 합니다. 먼저 오전에 만들어진 장중 저점을 다시 깨지 않고 버텨야 하고요. 반등할 때 거래 대금이 함께 늘어나야 합니다. 외국인 현물과 선물 매도가 줄어들고 프로그램 매물도 장 초반보다 잦아들어야 하고요. 삼성전자만 잠깐 튀는 게 아니라 SK하이닉스와
반도체 장비주까지 함께 회복해야 합니다. 이런 흐름이 나온다면 오늘 하락을 시장의 과도한 공포로 볼 근거가 생깁니다. 반대로 장중 저점을 다시 깨고 내려가는데 외국인 현물과 선물 매도까지 계속 커진다면요, 오늘 안에 빠르게 회복하기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잠깐 반등하더라도 거래대금이 붙지 않고 반도체 장비주와 소부장이 계속 밀린다면 아직 시장에 돈이 돌아왔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하루 만에 다시 올라갈 거라고 기대하기보다 매물이 어디에서 멈추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좋은 기업도 시장에서 돈이 빠지면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사실은 인정해야 합니다. 다만 오늘 주가가 약하다는 이유만으로 앞으로도 계속 하락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전에 공포 매물이 정리되고요, 외국인 매도가 줄어들고요, 오늘 종가가 장중 저점보다 충분히 위에서 마무리된다면 다음 거래일에는 다시 반등을 시도할 여지가 생깁니다. 오늘 종가가 어디에서 끝나는지만큼 중요한 건 장중 저점에서 누가 삼성전자를 받았느냐입니다. 개인만 매수한 건지 외국인과 기관도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이미 물려 계신 분들은 오늘 하루에 모든 결론을 내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빠졌다고 공포에 전부 던지는 것도 위험하고요, 목표가 50만 원이 나왔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고 버티는 것도 위험합니다. 먼저 삼성전자가 내 계좌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확인해 보세요. 비중이 너무 크다면 작은 변동에도 계좌 전체가 크게 흔들립니다. 남은 현금이 있는지, 추가 하락이 나와도 감당할 수 있는지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수익 중이신 분들은 목표가 때문에 판단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 주식 계좌에 플러스가 찍혀도 언제 팔아야 할지 모르면요, 조금만 더 오르면 팔아야지, 50만 원까지 간다는데 지금 팔기에는 아깝지, 이렇게 기다리다가 다음날 다시 내려가서 오히려 팔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길게 가져가는 것과 수익을 전혀 관리하지 않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장기 전망을 믿더라도 수급이 크게 흔들릴 때 비중을 어떻게 관리할지는 미리 정해두셔야 합니다. 새롭게 들어가려는 분들은 50만 원과 현재 가격의 차이만 보고 서두르지 마세요. 목표가가 현재보다 높으니까 무조건 싸다고 생각하기 쉽지만요, 50만 원은 메모리 가격과 HBM, 파운드리 회복, 시장의 재평가까지 모두 맞아야 나오는 가격입니다. 오늘처럼 변동성이 큰 날에는 한 번의 방향을 맞추려고 하기보다요, 실제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자금을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회사와 오늘 당장 편하게 살 수 있는 자리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다시 올라가는 경험 있으시죠? 분명 수익 중이던 종목인데 조금만 더 오르면 팔겠다고 기다리다가요, 어느 순간 수익은 사라지고 다시 본전을 기다렸던 경험도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이게 단순히 주식 초보자라서도 아니고 정보가 부족해서만도 아닙니다. 어느 신호가 나오면 기다리고 어떤 변화가 나타나면 다시 판단해야 하는지 기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영상에는 촬영하고 편집해서 올라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촬영한 뒤에 외국인 수급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장중 저점이 무너지거나 반대로 프로그램 매도가 줄면서 기다리던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루 종일 화면을 켜놓고 외국인 현물과 선물, 프로그램 매매, 환율과 미국 반도체 흐름, 삼성전자 뉴스와 공시까지 전부 확인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장에서는 영상을 한번 보고 끝내는 것보다 대응 기준이 달라지는 순간을 빠르게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 알림을 준비했습니다. 가격이 조금 오르고 내릴 때마다 보내는 알림이 아닙니다. 외국인과 프로그램 수급의 방향이 달라질 때, 삼성전자가 대응을 다시 생각해야 할 중요 가격을 돌파하거나 이탈할 때, 삼성전자 실적 전망에 직접 영향을 주는 뉴스와 공시가 나올 때 확인하는 알림입니다.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돈이 반도체 장비와 소부장, 후공정, 전력 인프라로 이동하는 흐름도 함께 살펴볼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께는 추가 하락과 횡보, 반등 상황에 맞춰 확인할 수 있는 삼성전자 3단계 대응표와요, 삼성전자 이후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 특급 수혜주 7종목, 각 후보군에 실제 돈이 들어오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수급과 거래량 기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 알림 신청하기를 누르고 간단하게 신청해주세요. 신청을 마치면 대응 자료와 텔레그램 데이터 및 주도주 알림센터 이용 방법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게 해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삼성전자가 방향을 돌리려면 오전 저점을 지키면서 거래대금이 붙어야 하고요,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도가 줄어들고 반도체 전체가 함께 회복하는 흐름도 필요합니다. 반대로 장중 저점을 다시 깨고 외국인 매도까지 커진다면 오늘 안에 빠르게 회복하기보다 매물이 멈추는 자리
기다리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삼성전자 목표가 50만 원은 기록적인 메모리 이익과 HBM4 판매 확대, HBM4E 양산, 파운드리 회복이 실제 숫자로 이어진다면 충분히 열릴 수 있는 장기 그림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빠졌다고 그 길이 모두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목표가 하나만 믿고 아무 기준 없이 기다려도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지금 국장은 기업의 실적과 별개로 수급에 따라 하루에도 방향이 크게 뒤집히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50만 원이라는 먼 숫자에만 마음을 맡기지 마시고요. 오늘 누가 삼성전자를 사고 있는지, 어떤 변화가 나오면 다시 기다릴 수 있는지, 어느 순간에는 내 비중을 살펴봐야 하는지부터 꼭 확인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